안녕하십니까. 신직업의 발견 김진택입니다. 여러분, 프랑스는요, 모든 건물 옥상이나 지붕에 식물을 심어서 지붕을 녹지화하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도시에 자연이 생긴다는 게 보기도 좋고요, 환경에도 좋을 텐데요. 요즘 우리나라도 점점 그런 도심 속 자연들 혹은 그런 풍경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는 도시인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오늘 신직업의 발견에서는요, 현대인들에게 자연을 선사하고 도심 속 힐링 공간을 창조해내는 옥상 정원 디자이너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궁금하시고 호기심도 많이 가시죠? 예, 저도 좀 그런데요. 오늘의 신직업 옥상 정원 디자이너 세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이명주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제 옆에는 데이터 시각과 디자인 선생님 민재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민재희 선생님은 조금 이렇게 넓은 디자인 얘기나 공간 얘기 저랑 같이 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궁금한 거 많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여쭤보시고요. 네. 예, 지금 저희 잠깐 얘기해봤지만 굉장히 부지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예, 예. 저희가 뭐 여쭤보면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저희 신직업의 발견 공식 질문인데요. 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조경을 합니다. 조경을 네. 하는데 조경 공간이 이제 실내도 있고 실외부도 있고 한데 요즘에는 그 외부 조경 중에서 옥상 조경을 주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옥상 정원 디자이너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옥상 공간, 어떤 건물의 윗부분에다가 이제 그 정원을 만드는 거다 보니까 상당히 그 뭐 날씨라든지 네. 어떤 위치라든지 이런 거하고도 이제 중요한데, 옥상의 어떤 정원, 그러니까 텃밭이 될 수도 있고 요즘에 그렇죠. 텃밭도 많이 예, 선호하시니까 텃밭을 꾸미거나 뭐 잔디밭만 꾸미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원, 가든을 꾸며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그쪽이 같고. 조금 요즘 많이 하시는 일이군요. 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소비자의 의견이나 어떤 재료들을 반영해서 정원의 어떤 디자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옥상이 아무래도 저희는 거대 공동 아파트 생활을 많이 해서 보통 분들은 사실 의뢰를 한다거나 많이 접하지는 않을 텐데요. 아무래도 옥상 가꾸려고 하면 그래도 건물이 혹은 내 집이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전화를 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 공간이 있어야 좀 마음 편하게 이제 그 진행을 하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방수라든지 하중, 무게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내 건물일 때 좀 마음 편하게 그 정원을 만드시기가 좋을 것 같은데 나름 내 집이 아니더라도 작은 공간에 어떤 정원을 꾸민다든지 뭐 텃밭 개념의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뭐 작은 공간도 내 것이 아니어도 시공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무슨 뭐 어디 시에다가 무슨 뭐 승인을 받는다거나 뭐 이런 절차는 그 정도라면 괜찮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개인 같은 경우 상관없고요. 네. 그 나라에서 이제 그 지원하는 사업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경우는 공동으로 공개를 해야 돼요. 장소 자체를 네.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시에서 지원하는 정책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가끔 요즘 TV 보거나 그러면 이제 옥탑방에 사는 아티스트들 뭐 이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분들도 이렇게 꾸미고 싶다 그러면은 이게 꾸밀 수는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그런 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건 야채밭 같은 거, 토마토, 뭐 고추, 먹거리로? 상추, 그럼요. 그러네요. 그것도 녹지의 일부분이고요. 예. 뭐 당연히 공기정화하고도 상관이 있고요. 시각적으로 푸르름을 주니까 그래서 정서적으로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대부분 그런 프로 나오시는 분들은 좀 약간 게으르시기도 하잖아요. 막 부지런하게 막 그러게요. 그렇게 하진 않으니까 그럼 내비둬도 좀 잘 자라고 뭐 이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긴 많다. 이럴 흙의 수 깊이를 좀 깊게 해주시면 훨씬 더 그 물을 자주 안 주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옥상 정원에 대한 어떤 옥상 정원 혹은 옥상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이제 조금씩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저도 느껴져요. 실제로 이렇게 피부로 느끼신 거는 어떻습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막 붐이 인다거나. 옥상 조경이 이제 그 나라에서 아까 말씀드린 지원 정책이 나오면서 더 활성화가 사실 됐거든요. 그 전에도 있기는 했지만 그때는 그냥 텃밭 개념이거나 잔디밭 정도만 했었던 것 같고 한 10년 전부터 이제 나라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게 되면서
예전에는 옥상이나 1층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더 저렴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이제 겨울에는 더 덜 춥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옥상 조경을 해두면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어떤 그 내 개인 공간을 많이 선호하세요. 그래서 1층은 사실은 정원이 있어도 이게 위에서 다 내려다 보이고 뭔가 던지기도 하고 위험하잖아요. 근데 네. 옥상은 나만의 이렇게 하늘을 보고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상당히 좋아들 하세요. 그래서 네. 그게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최근 5년 전부터가 가정집의 어떤 옥상 조경이 상당히 많이 지금 붐이 일었어요. 올라갔더니 만나는 게 하늘이고 공기도 훨씬 좋죠. 예, 그리고 내려다 보이는 게 이제 세상의 어떤 그런 풍경이 보이니까 그런 데서 많이 매력을 좀 느끼실 것 같다는 생각이 회사나 드네요. 관공서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옥상 조경을 하세요. 이제 간단한 파티라든지 음악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예, 이제 그냥 간단한 커피 타임을 할 때도 활용을 하고. 사원복지한테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사원들이 올라가서 올라가가지고 쉬고. 뭔가 예. 쉴 수도 있고 뭐 네. 담배 필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 할 것 같아요. 왜 얘기하시는 지금 뭐 다른 얘기도 왜 담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담배는 따로 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막 부스 만들어가지고 못 나오게 하는 판인데 지금. 그렇네요. 예, 근데 무슨 저 말씀하시려고 궁금한 게 같은데. 있었는데요. 주로 오시는 클라이언트 분들이 가정집 그러니까는 개인 공간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의뢰를 하시나요? 아니면은 개개인적으로 저도 궁금했어요. 그게 하시나요? 늘어나나요? 회사하고 가정집하고 거의 반반인 것 같아요. 왜냐면 개인들도 이제 이렇게 의뢰를 그죠. 하신다고. 아파트가 이제 주로 이제 건물이 지어지니까 아파트에는 항상 옥탑층이 네. 있기 마련이니까 예. 그분들끼리만 이렇게 그 모임을 하고 이 공동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예. 우리 같은 어떤 취향, 같은 모양새를 갖고 있고 같은 정원을 갖고 있으니까 공유하고 정보를 나누고 아. 또 식사도 이렇게 하는 그러네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텃밭도 같이 나눠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201호 상추, 302호 뭐 이렇게 가지고 서로 같이 해도 되고. 이제 그런 그 공유하는 공통된 그 취미 네. 뭐 그런 부분도 있고 회사 같은 경우는 의의를 아까 말씀하신 복지 부분으로 네, 네. 직원들한테 어떤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쉼터 공간을 옥상으로 옮겨주는 이제 그런 그리고 덜어는 요즘에는요 그런 그 운동기구 같은 거 있죠 간단한 네, 운동기구 네, 네. 같은 거를 설치해서 그런 부분도 산책도 활용할 하고 수 운동도 있고 하고 같이 그렇죠. 할 수 예. 있게. 그래서 그 옥상에서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산책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지만은 마찬가지로 흡연 공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건물 그렇죠. 안에서는 그렇죠. 사실 예. 흡연이 나쁘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또 그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옥상 공간 같은 경우는 내부에 밀폐된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쉼터를 별도로 구분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바닥에 돌 같은 걸 깔아서 뭐 담배자라든지 불씨가 떨어지지 않도록 예방을 한다든지 해서 별도의 이제 뭐 흡연구를 또 만드는 방법도 있기도 하고 해서 흡연하는 분들 자체를 분리해서 쉴 수 있도록 그렇게도 많이 해드려요. 그래서 옥상에 가자라는 약간 그 말이 회사에서는 조금 뉘앙스가 있어요. 예, 의미가. 네, 나름대로는 그 맥락이 있겠습니다. 예, 그죠? 옥상 가자 이 얘기가. 근데 이게 지금 맥락에 그런 맥락이라면 이제 옥상 디자인이 점점 더 많아지고 활성화되면 또 다른 맥락으로 또 쓰일 그렇죠. 수도 있겠다. 예, 지금 뭐 그런 쉬러 생각도 가자, 드네요. 운동하러 가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아, 선생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다면 선생님 작업하시는 그런 이미지나 그다음에 만들어 놓으셨던 그 경관이 어떻게 되시는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준비해 오신 자료 있다고 하니까 보면서 얘기 조금 나눠보죠. 선생님 이 영상은 어떻게 선생님이 직접 찍으신 건가요? 예, 어떻게? 제가 최근에 이제 일을 마치고 모양이 예뻐서 한번 찍어놨는데 이렇게 가정집의 옥상이에요, 아파트. 예. 이렇게 요즘에는요 싱크볼이 있어서 뭐 커피 타임이나 이렇게 간단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삼겹살 구워 먹고 이런 거 좋아하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가든 옥상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싱크대도 좀 만들어 드렸고요. 정자라고 할까요? 그냥 우리 시골 들마루 같은 이렇게 이제 평상을 하나 만들어 드려서 평상 개념의 작은 상이. 여기서 이제 삼겹살 파티나 뭐 때로는 와인 파티도 겸하시면 화려하진 않아도 굉장히 그 만족성이 높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면 저도. 저녁에도 나와서 쓰실 수 있도록 등도 전기도 다 저렇게 달아드렸고요. 네. 보통 이제 옥상이 별도에 이렇게 막혀진 공간이다 보니까 벽면이 조금 이렇게 보기에 좀 시멘트나 이런 게 좀 맞습니다. 노출되니까 테두리 쪽으로 이렇게 식재를 좀 많이 하기도 하고요. 이게 비 맞아도 되는 테이블 같은 처음에 거. 딱 들어갔을 때는 막 운동기구 그래가지고 그냥 소박하다 그랬는데 이쪽으로 보니까 오니까 완전 외국 같은데요. 카페 공간으로 변하는. 요즘에 이렇게 상황이에요. 야외 테이블을 쓸 수 있도록 그 비 맞아도 되는 이런 예, 예. 종류가 그렇죠. 많이 또 예, 있고요. 그런 종류 많으시. 예. 그리고 이제 예쁜데요.
뭐 정원이라 그러면 소품도 좀 이렇게 들어가주면 뭐 석등이나 뭐 디딤돌이나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요 면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한 100에서 150제곱미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야채도 한쪽에 길러 있네요. 놓으셨거든요. 심을 수 있게 해서. 예, 토마토하고 뭐 이렇게 딸기도 심으시겠다고. 이게 되게 소소한 재미라고들 하시더라고요. 예, 이제 손주가 오면 하나씩 익을 때마다 토마토를 이렇게 따고 따먹는다고 자라는 해요. 것도 같이 보고. 이때 고객님이 그 할아버지 할머님 고 되시는 나이가 그런 분이셨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빨래를 널거나 아이들이 이렇게 자전거도 와서 타고 자전거도 있고. 네. 그래서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 계기가 되더라고요. 커뮤니티 공간이 될 수 네. 있는 공간으로 그러니까 발전할 정원이 수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가 이렇게 음식을 나눠 먹거나 이렇게 한 바퀴 좀 산책을 하거나 꽃을 보거나 할 수 있는 예, 이런 대화의 장소가 되니까 저도 뿌듯하고 예, 기분이 그 정원이 좋아요. 있으니까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의 친구들을 초대하는 일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지금. 네, 일부러 반상회도 하시고 그런데요. 네, 밖에 나가 안 놀고.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저 한번 해놨는데 다 부르고 자랑도 그렇죠? 좀 하고. 예쁘죠? 여기서 항상 아침에 운동도 하시고 예, 커피도 하시고 그런. 그럼 선생님 이거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관리는 철저히 클라이언트가 하시는가요? 아니면 관리도 같이 도와주세요? 보통은 이제 저희가 초반에는 저희가 좀 관리 비용을 받고 해드리는 편이고요. 나무 관리도 해야 되고 예, 하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소비자분들이 이제 물 주거나 이런 것들은 뭐 충분히 가능하시니까. 근데 적어도 시공해놓고 1, 2년 정도는 관리를 좀 전문가한테 같이 받으시는 게 도와주- 예, 좋으세요. 예. 걔네들이 좀 그쵸. 안정화될 되고 때까지는 뿌리를 낼 그냥, 때까지는 그냥 같이 해야 예, 되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달라지니까 얘들이 무슨 뭐 그렇죠. 몸살을 예. 할 수도 있죠. 그런 부분이 예, 있죠. 그래서 그렇게 2년 정도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웬만하면 자리를 잡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자연적으로 같이 예, 갈 본인들이 조금 재미삼아 전지도 하시고 풀도 뽑고 그러시면 좋죠. 선생님, 지금 우리가 재밌는 화면 봤어요. 옥상 디자인 봤는데 평소 좀 디자이너로서 이렇게 좀 그런 데 관심을 좀 갖고 계셨어요? 옥상 예. 정원에 대해서요. 제가 솔직히 얼마 전부터 집에 나무를 너무 넣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냥 나무가 일반 나무가 아니라 왜 정글에서 사는 같은 큰 나무 야자수.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그거를 사려고 했더니 그래서 좀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막 3m 되는 그런 큰 나무. 근데 그 나무가 일단 가격도 문제지만은 관리하는 게 되게 까다로울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포기를 했어요, 그럴 때. 예, 근데 그런 나무 같은 거를 둘 수 있는 공간이 되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요즘에 젊은 디자이너들 사이에서는 집안에 식물을 기르는 게 약간 트렌드예요. 네. 그래서 많이들 식물을 기르세요. 그래서 이제 그 실내 공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우리가 화분을 두기는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화분을 일일이 물 주고 이런 거에 네. 이제 어려워하시는데 생각보다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화초를 기르면 잘 못 기른다고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많이 죽였어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밑에 있는 물받침이 문제예요. 화분이 있으면 물받침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대부분 그 물받침대를 화분하고 이렇게 맞붙어 있는 걸 쓰시거든요. 네. 그러면 통풍이 안 되고 물이 안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뿌리가 썩어서 화초가 죽어요. 그런 경우가 많다면. 네, 그래서 이 화분의 물받침이 요즘에는 이렇게 받침을 빼서 물을 버릴 수 있게끔 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물받침만 바꿔줘도 저도 훨씬 더 예, 화초 그 죽이는 부분이 좀 적으신 것 같고요. 그래도 저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저희 집에도 정원을 저는 꾸며놨지만 어쨌든 작은 공간에 우리가 실내 공간 같은 경우는 10%만 화초가 있어도 사람 사는데 그 산소는 충분히 네. 다 정화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작게나마 좀 화분을 좀 몇 개 귀찮아도 한번 길러보시면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런 클라이언트들이 많이 오시나요? 소비자들이 실내인데, 그러니까 옥상이 없는데 정원을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라고. 그렇죠. 저희는 뭐 이제 옥상 조경도 하지만 워낙 또 실내 조경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나라는 베란다 부분이 네. 테라스가 상당히 크잖아요. 거의 뭐 방 크기 정도 돼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배수나 방수 부분을 정확히 해서 정원을 또 많이 꾸미시죠. 이렇게 아파트 답답하고 그런데 이 터져 있는 공간 자체가 그렇게 녹색 공간이 있다고 했을 때는 이 주는 위안이라 그래야 될까? 어떤 기분이 여유랄까? 상쾌해지고. 예, 이거 자체가 많이 달라지고 선생님 이렇게 창의적인 일 하셔야 되는 분들한테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좀 그런 것도 만들어내는 것도 좀 그럼요. 환경 예. 자체를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기분 좋게 좀 그러니까요. 새로운 생각이 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되게 좋죠. 그러네요. 선생님 이렇게 외국 다니시거나 네. 이런 거 보실 때 좀 저희 서울하고는 다른 스카이라인을 갖고 있는 도시들을 좀 보시잖아요. 특히 좀 유럽 경우가 많을 텐데
아, 이런 경우가 진짜 좀 도시미관적으로 좀 중요한 일을 하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하셨을 거고. 예, 제가 본 거 중에 그 뉴욕에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하이라인이라고 그렇죠. 하는 예전에 버려졌던 지상철이라고 하죠. 버려졌던 공간을 다시 재개발을 해서 도시 공원으로 이제 만든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 케이스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걸어 다니시기가 정말 좋죠. 네, 걸어다니기 너무 좋고 그 중간중간에 또 가다가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공연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해서 되게 좋더라고요. 아마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게 아마 그게 벤치마킹 돼서 아마 맞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것 네. 같은데 뭐 개인적으로는 뭐 말도 많고 탈도 많다고 하는데 그냥 저는 결과적으로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예, 많이 정말 갔으면 좋겠는데 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우려되는 부분은 하이라인 같은 경우는 지상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높이인데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는 높이가 좀 높아요. 네. 고가도로다 보니까 그래서 네. 과연 사람들이 올라가서 안 무섭고 잘 다닐 수가 있을지에 대한 생각도 그 들어요. 부분에 대한 어떤 좋은 아이디어 그리고 전 컨셉들이 있으면 시민들한테 모든 이익이 돌아가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맞아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서울시에서 작업하고 있는 그 뭐지 이 고가도로에 그 나무를 심을 때 흙을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무게가 무거워진대요. 네네. 근데 옥상도 마찬가지로 흙을 깔게 되면 무게가 무거워져서 예, 저도 그거 궁금하더라고요. 하중이 어떻게 견딜 수가 있나? 그런 그럼요. 것도. 가장 예. 그 새로운 중요한 소재 같은 부분이죠.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네. 예. 그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방수 부분일 거고요. 그죠? 방수. 옥상에서 예. 물이 새면 아래층으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방수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하중. 예. 그죠? 우리가 일반 그 옥상에 그냥 비가 왔을 때는 다 물 구배가 있어서 물이 끝으로 빠져나가지만 네. 이제 토양이 쌓이잖아요. 네. 그러면 최소 옥상 같은 경우 이제 40cm 뭐 많게는 뭐 50cm 이상 이렇게 흙이 쌓이는데 물을 비가 오면 먹고 있는 거죠. 그죠? 무게가 물이 더 그냥 나가겠죠,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훨씬 더 무게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경량 토양이라고 해서 네. 토양 자체가 가볍게 나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돌가루를 잘게 부수어서 요거를 살균을 해서 벌레가 안 생기도록 한 다음에 이렇게 팝콘처럼 팽창을 시켜놔요. 공기를 주입해서 부풀려 놓으면 입자가 굵어서 처음에는 밀가루처럼 가볍지만 물을 먹으면 이제 이게 묵직해지죠. 그래서 필요 없는 물들은 빠져나가고 이제 남아 있는 것들로 이제 뿌리에 어떤 수분을 줄 수 있도록 그래서 경량 토양이 요즘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옥상 조경에서는 다 그 제품을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요즘 그냥 옥상 정원한다 그러면은 꼭 선생님 회사 아니어도 다른 회사에서도 아마래도 그런 거를 쓰겠군요. 예. 그리고 저도 한번 본 것 같아요. 그 소일 카펫이라고 그래가지고 카펫처럼 만들어진 흙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깔아가지고 쓰고 아마 그런 것도 아마 그러한 어떻게 하든 좀 가볍게 하면서도 배수도 잘 되고 하는 그런 어떤 노력의 결과가 입자도 각각 굵고 중간 뭐 얇은 거 이렇게 종류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영양흙을 섞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지금 저희가 뭐 새로운 흙 토양 얘기했는데요. 좀 가지고 오신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조금 좀 보여주시죠.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얘기해 주실래요? 아까 말씀드린 요건 펄라이트라고 하는 그 돌가루라고 보시면 되고요. 진주암 돌을 잘게 부수어서 살균해서 진주암이 이렇게 따로 있는 거예요. 공기를 넣어서 팽창시켜 놓은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밀가루처럼 가벼워요. 그렇죠? 예. 어머 되게 그렇죠. 신기하네. 살균이 돼 있어서 포실포실해요. 예. 그리고 요거는 피트모스라고 해서 그 늪지대에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오래된 영양흙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고농축이죠. 오래된 친구들이구나 그러니까. 예. 그럼 이거를 자연으로 되어 있는 애들을 가져온 건가요? 아니면 그쵸. 인공적으로 예, 만든 다- 게 아니고요? 그렇죠. 이제 아니면 뭐 수출하는 거네. 아, 흙을 수출해서 그죠. 수입이 대부분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거를 7대3 비율로 보통 섞어서 사용을 하고요. 요건 마사토라고 하는데 그 토양이 바람에 날리거나 수분이 빨리 그 날아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 한번 덮어주는 마지막 그 마감재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나마 친숙한 재료입니다. 제가 예, 저희가 많이 보던. 본 거죠, 예, 저희가. 이와 유사한 마감재인데 요거는 이제 그 소나무 껍질이에요. 바크라고 보통 부르는데 요 소나무 껍질도 이 마사토처럼 그렇게 이제 마감으로 덮어서 흙이 안 날아가게 할 수 있게. 그런 역할을 하죠. 이런 이제 자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지압로 용도로 쓰기도 하고요. 또 다닐 때 이제 어떤 동선을 밟고 다닐 때 잔디나 흙을 밟으면 불편하니까 이제 그런 용도로 쓰기도 하고요. 저런 이제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이렇게
어떤 네, 맞죠. 소나무나 물가 다른 옆에 종류의 뭐 꽃을 인테리어로 그죠? 물가 옆에 이렇게 두는 용도로 또 이런 걸 쓰기도 하고요. 옛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 회관이라고 있잖아요. 뭐 갈비 팔고 냉면 파는 집. 그런데 이제 주차장 예. 가면 저런 게 맞아요. 깔려 있으면 깔려 있어요. 왠지 좀 좋은 데 왔다라는 느낌과 이게 그리고 좋다. 내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괜히 쓰는 뭔가를 좀 거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쟤네들 보면은. 그러니까 자연적인 재료를 보면 사람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예. 유해지거든요. 참 자갈도 보면은 참 마음이 동글동글 막 느낌도 그러게요. 있고 그래서 옥상에서는 대부분 다 이렇게 사용을 그리고 이 합니다. 친구들은 크게 뭐 나중에 다시 공사를 해서 뭘 할 필요 없이 계속 영구적으로 거의 쓸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래도 이제 영양분 자체는 우리가 1층 땅하고 연결된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네. 일정 공간에 있으니까 네. 한 5년 정도 되면 갈아줘야 되는 영양토 정도를 일부분만 큰 나무 주변에만 이렇게 구덩이를 파서 조금씩 이렇게 부어주고. 채워주시면 돼요. 그거는 꼭 전문가분들이 안 오시고 원래 이제 개인이 할 개인이 수 하셔도 되는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최소 이제 5년 정도 되면 영양분이 조금씩 떨어지는 네. 시기가 되죠. 그래도 그럴 수 그러니까 그거는 나름대로 체크를 해도 되고 우리 식물들 좀 보면서 좀 체크해도 되고 뭐 이래도 됐겠네요. 아 알겠습니다. 그래도 전문가 도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다 이제 옥상으로 요즘 많은 일들을 하는군요. 기본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또 이런 것도 좀 보여주시려고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설명도 좀 해주세요. 보신 적 있으시려나? 전혀 없어요. 이거 우리 저 군대에서 판초. 예, 예, 비슷합니다. 예. 예. 색깔이 딱. 예, 한번 볼까요? 방수천입니다. 이제 용어로는 뭐 타포닌이라고 부르긴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방수천이 바닥에다가 전체를 하기는 너무 양이 많고 그 고정하는 부분이 어려우니까 요거는 일정 공간만 할 때거나 틀을 짜서 박스에 어떤 그 화초를 심을 때 그럴 때만 이제 고정을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해서 이제 방수 역할을 하는 게 이 맞고요. 위에다가 흙을 흙을 깔고 넣고 아까처럼 나무를 그런 심는 거 건 거예요? 그런 거 같아요. 네, 뭐 순서는 제가 요걸 보면서 말씀을 아, 드릴게요.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옥상 조경을 할 때는 전체를 다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럴 때는 우레탄 방수라고 해서 방수를 하죠. 그래서 이제 3번 정도 덧발라서 방수를 한 후에 그래요? 이제 시공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요게 이제 이건 방근 시트라고 해서 그 소나무나 대나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뿌리 번짐이 심해요. 그래서 옥상에 대나무를 많이 심거나 할 경우는 이 방금포 자체를 전체를 다 깔아야 되는. 그러니까 이 정도 해줘야 걔네 뿌리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안 파고 스스로 들어가고. 단념을 해서 좀 이렇게 지가 돈다거나 이러지 안 그러면 막 진짜 막 쑥고 예, 들어갈 여기저기로 테니까. 막 퍼지니까 뿌리가.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대나무를 많이 심을 때는 꼭 방근 시트를 써줘야 되고요. 이 방근 시트 같은 경우는 한쪽 면이 이렇게 이제 끈적끈적하게 돼 있어요. 네. 예. 그렇군요. 네. 이걸 띄어서 예. 치는 거예요? 떼서 이제 여기 끈적끈적하잖아요. 예. 이 부분을 떼서 그 모서리 부분이나 약간 조금 그 틈이 있을 수 있는 크랙이 부분. 갈 것 같은 예. 불안한 부분이라든지 네. 뭐랄까 한 번 더 보강을 해주는 거죠. 예. 실리콘 이렇게 바르듯이 이런 그렇죠. 걸로.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들 것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있겠네요. 예. 거기에 이제 이게 지금 바닥에 해놓은 방수라고 친다면 그 위에 이런 배수판을 깔아요. 네, 네. 이거 쉽게 얘기하면 예. 하수관 같은 물이 지나가는 예. 그런 길이죠. 구멍이 뚫린 데가 있고 안 뚫린 데가 있어요. 그래서 물을 주게 되면 필요 없는 물들은 빠져나가고 남은 잔여물들이 고여 있어요. 네. 그 위에 이제 저희가 이런 부직포라고 하는 어떤 걸름방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흙이 직접 내려가서 하수관을 그 그러면 안 배수구로 되니까. 막으면 안 되니까 예. 이렇게 이제 부직포라고 하는 걸로 전체를 다 깔 거예요. 덮어서 네. 흙이 못 빠져. 이렇게 해서 물을 주면 아까 얘기한 되게 신기하다. 그죠? 그 부분에는 물이 있고 그러면 예. 그렇죠. 만약에 수분이 좀 모자란다 그러면 그 전체적으로 수분이 빨아들여서. 다시 빨아들여서 오기 좀 때문에 해주고. 그렇죠. 네, 똑똑하시네요. 전체적으로 다. 저, 네. 예, 저 거의 공예 그쪽입니다. 예. 그래서 네. 예.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이거. 나름의 예. 과학적인 부분이 있고요. 예. 바닥이 통풍이 되기 때문에 예. 뿌리가 쉽게 안 썩어요. 예. 예. 근데 저는 되게 재밌는 게 맨날 컴퓨터 앞에 앉으신 분이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그 손으로 하는 브릭콜라주 보면서 좋아하는 모습이 되게 재밌네요. 네, 그죠? 왜냐면 예. 저는 이렇게 뭔가 물리적인 이게 진짜 거를 과학이야. 이게 메이커가 예. 진짜야. 이게 너무 신기하다. 컴퓨터 안 돼서 하는 거는, 막 뿌리도 막 어. 안 썩기 이런 걸 그러니까요. 막아주고. 그렇죠. 예. 이런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옥상에서 물 배수가 자동으로 예, 될 수 되고. 있고 또 수분도 충분히 여기서 보강을 해주고 아까 말씀드린 토양이 수분을 많이 먹고 있고 네. 필요 없는 건 그러네. 빠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식물이 일반 화분에서 기르는 것보다 훨씬 더 환경이 좋죠. 그럼 되게 그래서- 잘 자라겠어요. 네, 오랫동안 수분도 먹고 있고 예. 영양도 땅도 흡수하고. 넓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인공으로 사람이 만들었지만 상당히 네. 식물이 잘 자라죠. 그러니까 예.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에서 50cm의 흙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나무가 40cm 정도 흙이 깊이가 된다 그러면 뿌리는 한 30cm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위에 나무는 1m 정도 보통 되는 거예요. 아, 네. 30이 뿌리면 1m의 나무 그렇죠. 높이.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2m 이상 나무를 심고 싶다 그러면 네. 최소 바닥이 4, 50 이상은 돼야 돼요. 그래야 뿌리가 안정적으로 잠기겠죠. 쓸수 예.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주목이라고 해서 나무가 흔들리지 않도록 네. 다 잡아주는 네. 그런 재료가 또 있죠. 진짜 무게가 하중 계산이 중요하시겠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냥 뭐 막 할 수는 없는 그리고 이게 건데요. 이제 비바람, 태풍을 다 견뎌야 되기 때문에 네. 항상 그것도 유의해서 이제 식재를 안정적으로 얘가 서 있을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 난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게 예. 방수공사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얘 다 한 거야. 흙 50cm 다 깔고 지금 막 지금 가는데 방수가 다 줘야 되잖아. 이게 말이 되나요, 그죠? 하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건물이 지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최소 2, 3년이 지나야 크랙이 나와요. 예. 바로 이게 표가 나는 게 아니고 건물의 수분이 말라가면서 2, 3년 후에 크랙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공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조경을 할 경우는 저희가 또 불안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상태를 보면서 크랙한 부분을 한 번씩 이렇게 덧칠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방수 아, 자체를. 그러면은 옥상 정원을 아예 건물이 지어지자마자 같이 공사를 들어가지 않고 좀 기다려야 되나요? 근데 이제 다행인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자체 점검하는 팀이 있어서 네. 혹시 그런 우려가 있는지 점검도 하고요. 방수 자체는 원래 건물이 처음에 지어질 때 하기야 하죠. 시멘트 방수가 예. 되어 있고 예. 저희가 또 할 때 우레탄 추가적으로 방수를 하고. 하니까 예. 그래서 그냥 시멘트에다 하는 게 아니고 우레탄 방수를 하거나 따로 하니까. 아니면 일부분만 하게 되면 이 방수 시트로 예. 고정을 하고 하기 때문에 위험하진 않죠. 우레탄 방수 선생님 그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 왜 그 뭐냐 경기장 이거 뛸 때 그 예, 우레탄 푹신푹신한 있잖아요. 거. 예, 까만 건데 그거를 푹신푹신한 아예 거. 그냥 다 그거 쫙 아니에요? 붙여. 예. 까만 거 아니라니까. 지금 그 약간 그거 있잖아요. 막 초록색, 초록색? 빨간색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 폭신폭신한 거. 본 적이 없는 그런 것 게 같아요. 뭐가지고 요즘 아니에요, 그거 방수 아니고. 아니잖아요. 네, 연두색, 아니구나. 우리 아니구나. 연두색으로 깔려 있는 거 있잖아요. 연두색, 예. 연두색 바닥에 옥상에 예, 예. 이렇게 가보면 연두색으로 번들번들하게 이렇게 발라져 아니 있는. 그게 그럼 우레탄 방수예요? 아 저희가 말하는 건 우레탄 그 소재 가지고 그건 쪼개서 우레탄 칩이죠. 그거가 아니고 네네네. 아 조금 많이 봤어요. 그 초록색 많이 봤어요. 네네. 웃지 마세요. 다 네. 비슷한 분 많으실 거예요 지금. 다 근데 이제 우레탄 아니 방수 그리고 그 옥상에는 초록색 때문에 외국 애들이 사진을 찍어 놓고 보군요. 아 서울은 이상하니까. 이 모든 그러니까. 정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초록인데 네, 가보니까 너무 허접한 그런 상황이 되는 그래서 거니까. 요즘에는 좀 이런 건 있어요. 너무 그 녹색이 좀 그러니까 예. 회색이나 이런 예, 색깔로 예, 좀 예. 다양하게 색깔이 나오긴 해요. 아 선생님 그 우레탄 방수가 성능이 좋기는 해요. 우레탄 방수 그거를 하면. 그럼요. 그거는 이제 최소 3번 정도 덧바르고요. 심지어는 좀 크랙이 있을 것 같으면 5번 정도 덧바르죠. 선생님 제가 그거는 이제 옛날에- 하자 보증을 해드리죠. 그렇구나. 그럼요. 아니, 이상이 있을 때는. 근데 이제 하고 나서 이제 다 올리고 난 다음에 하사 보증은 그거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진단을 다 하고 하죠. 예. 안전할 저희가 때. 책임을 지는 거죠. 제가 군대 있을 때 그런 군대 거 가셨어요? 쫓아가서 일하면 예. 그런 거 할 때가 있어요. 뭐 어떻게 하고 방수 처리 같은 걸 하고. 제가 뭐 공병이나 그런 건 아닌데 뭐 차주에서 일할 거 아닙니까? 하면 방수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대요, 방수가.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그때는 우레탄 방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시커먼 거 바르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잘 안 된다 그러면서 걱정 많이 했는데 방수가 왜 안 돼요? 그게 생각보다 그 균질하게 이렇게 입자들이 잘 펴져야 물을 갖다 이겨내는데 어디든 두껍고 어디는 몰리고 얇고, 이런다는 아, 거예요. 그렇게 우리 되는 눈에는 그래 물이라는 보이는데 거는 실구멍만큼의 구멍이 있어도 물이 그래도 세게 돼 있기 세게 돼 때문에. 있어서 그럼 그 굉장히 얇더라도 균일하게 전문가가 딱 세밀하게 해야 되네요.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우레탄 방수가 그건가 봐요. 아. 아무튼간에 우린 뭐 이제 그거 하면서도 뭐 우리 있을 때만 문제가 없으면 돼 뭐 이런 소리 이제 1년 후에만 문제가 없으면 돼 우리 이렇게 때까지만 안 바르고 되는데. 이제 나오고 이제 그런 느낌이 나는데 방수 기술이 워낙 좋아져서 방수에 대한 건 뭐 가장 명확히 저희가 짚고 넘어가죠. 또뭐 너무 오늘 이거 가져오셔가지고 저희가 이해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선생님 말로만 고맙습니다. 들었을 때는 모르겠는데 예, 이제 실제로 보니까 보니까 확실히, 진짜 그러면 다르네요. 선생님 이렇게 보고 나시니까 좀 어떠세요? 되게 뭐랄까 달라요. 그리고 되게 무거워 보이는 느낌도 들고 되게 그러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견고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방수나 뭐 이런 문제가 그렇지 네, 잘 되게 쉽게 돼야지 생각해야 이런 될 문제들이 느낌인데 아니고요.
정말 잘 잡아야 되는 좀 예. 하드웨어 공사고 예. 그게 잘 돼야 이제 얘네들이 예. 저희들이랑 같이 잘 지낼 수 있으니까 기초만 튼튼하면 나머지는 나무들 자체가 잘 자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그러니까 거예요. 왜 그러니까 옥상 정원이라고 하니까 그냥 예쁜 나무 아니면 예쁜 뭐 정원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는 기초 공사, 예, 방수 시스템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또 신소재도 보니까 굉장히 흥미롭고요. 예, 잘 봤습니다. 예, 선생님 그렇게 보니까 이제 그럼 그 위에 이제 있어야 되는 나무들이 저희 환경 변화나 아니면 뭐 해충 문제나 뭐 공해 이겨내는 문제 뭐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수종 이런 거는 어떻게 선별하시고 또 어디서 가져오십니까? 나무가 사실은 이제 그 자생 치유 능력도 있고 본인들 스스로 잘 자라기는 하는데 이제 그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그 나무 차이는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제주도에서 자라는 것들이 여기 서울에 와서 자라긴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온난화가 많이 되면서 지금은 제주도 식물이 거의 뭐 아랫지방까지는 심어도 이상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나무는 주로 이제 지방에서 올라옵니다. 지방에서 이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나무만 기르시는 분들이 또 있고 또 이제 덜어는 저희가 자주자주 쓰는 것들 왜냐면 이제 개인집이나 개인 옥상 어떤 큰 전체 어떤 중공용으로 하는 공사가 아닐 경우는 소소하게 예쁜 것들 좋아하시니까 이제 저희가 여기 서울에 농장이 있어서 이제 키우기도 하고 요 서울 인근에 그 나무를 판매하는 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저는 웬만하면 직접 가서 나무 모양을 좀 보고 고르는 편이에요. 거의 이제 협력업체 수준이신 거죠. 이제 알고 계실 건데 그렇게 많이 봐줘오시고 그럼 요즘 저희 서울에서 공사하시면 많이 쓰이는 나무는 어떤 나무들이 있으세요? 아무래도 요즘에는 이제 그 외국도 많이 나갔다 오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좀 뭐 조경, 정원 이런 거보다는 가든 뭐 이런 그 조금 더 화려하고 예쁜 정원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꽃 피는 수종을 선호하시고 그래서 있는 걸로.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일락, 미스김 라일락이라고 해서 키가 예. 작으면서 이름도 예쁘죠. 왜 미스김이에요, 예. 근데 이름이? 이거 별로 안 좋아하겠는데 그 페미니스트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나무 이름인데. 아, 그 원래 이름이 이름이 그러니까 원래 미스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붙인 건가 아니면 원래 품종이 그런 우리나라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예쁘다, 그러니까 귀엽다, 이게 재밌다. 그러니까 이거 안 애칭이 좋아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 좋아하실 거라는 거 이거. 예, 알겠습니다. 미스김도 있죠. 원래 라일락은 키가 커요. 예, 그렇죠. 근데 그 이제 교배종이죠. 키를 작게 만들어서 작고 예쁘게 만든 이제 그런 수종인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뭐 키가 한 60cm에서 1m 안쪽이다 보니까 가정집 마당이나 이런 데서 눈높이에서 볼 수 있는 사이즈니까 그런 거나 뭐 목수국 수국 다 이쁘잖아요. 네. 수국 뭐 탐스럽고 예쁘니까 네. 수국이나 뭐 장미, 철쭉 우리가 이렇게 길에서 다니면서 보는 수종들, 토종 수종들이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자주 맞는 쓰는 거니까. 거예요. 예, 예. 어차피 외래종은 추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렇죠. 겨울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고 토종 중에서도 이제 이왕이면 저는 모양이 예쁘거나 좀 자연스러운 거 우리 그 갯부들이라든지 시골 들풀 같은 네. 느낌 있잖아요. 예. 억새도 요새는 그 억새도 무늬 많이 억새 써요? 같은 거 예쁜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걸 기르는 분이 없어서 예. 그걸 못 사용한 거고 네. 지금은 그것만 또 개량하고 준비해서 파시는 분이 생겨서 지금은 네. 이제 그런 좀 자연스러운 그냥 들풀 같은 느낌의 조경 이런 것들을 많이 선호하세요. 점점 컨셉이 굉장히 다양해지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제안도 하시겠지만 또 고객 여러분들이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발품도 많이 파셔야 되고 계속해서 이렇게 협력하셔야 되는 업체도 점점 많아지죠. 그러면서도 크레임이 걸리면서도 또 그걸 제가 극복하니까 다시 또 새롭게 또 트렌드가 생기고 그리고 하니까 2차, 3차 산업이 발전을 하겠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억새풀이 필요해서 그거를 키우시는 분들 또 생겨나시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또 결혼은 그냥 풀과 돌, 나무만 가지고 뭘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즘엔 다양한 소품도 집어넣고 뭐 다리도 만들고 물도 만들고 디딤돌을 놓기도 하고 네. 뭐 쉴 수 있는 정자나 뭐 운동할 수 있는 이렇게 복합적으로 많이 하죠. 예, 예. 계속 진화하십니다. 진화하시면서 거기서 또 즐거움 느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내가 이 크레임을 극복하면서 또 이제 성취를 느낀다는 말씀도 이렇게 하셨고요. 그래서 아주 적정하게 또 자기 자랑도 잘 하셨고요. 예, 주기적인 관리라는 부분이 필요하죠, 선생님. 어떻게 되나요? 이제 나무가 어차피 어떤 환경은 조성은 해줬는데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제 이사를 왔잖아요. 나무가 원래 있던 곳에서 네. 좀 상처도 입고 이렇게 해서 이사가 오고 다른 환경에서 이제 자라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그러던데요, 나무들이. 적응하는 그렇겠죠. 기간이 이제 그 적응하는 기간이 한 2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을 날 때가 가장 중요해서 겨울에 꼭 월동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봄 같은 경우는 이제 새순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우짜라거나 모양이 미워질 수 있는 것들은 봄에 전지를 해주고, 네. 이제 여름에는 이제 비가 오고 장마철이 지나면 우기가 이제 지나고 나면 습하니까 병충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우기 지나고 나면 약치고 관리 한번 풀 깎고 뭐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좋고요. 네. 이제 겨울 돼서 11월, 12월쯤에는 이제 월동. 나무가 지금은 아직은 몸이 아프기 때문에 이제 보온 그 집 같은 네. 거로다가 감싸줘서 좀 추위를 한번 막아주고, 그래서 최소 2년 정도 그렇게 해주시고 나면 3년째부터는 조금 수월하게 웬만큼 갈수 괜찮아요. 있게.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뭐 본인들이 이렇게 전지도 직접 할수 하시고 약도 간단히 뭐 치셔도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기본적으로 시공이 일단은 뭐 주된 업무시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AS 개념이라든가 아니면은 계속 고객 관리 차원에서 계속 사후 해주셔야 관리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의뢰가 좀 요즘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행히도 해보신 분들이 이렇게 아까 말씀처럼 자랑 삼아 또 이렇게 공개를 해주시기도 했어, 하고. 우리 집 이런 거 있어, 그렇죠. 이렇게. 예. 하시고 그럼 또- 블로그 해서 올리시고 뭐 이렇게 그럼 또 하시니까. 보신 친구분들이 또 나도 할래. 그렇죠. 입소문도 나고. 네. 선전도 예. 많이 그렇게 해주시는 편이고, 또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이 많이 발달돼서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생각보다는 어떤 나만의 특별한 공간이라는 게 상당히 요즘 사시는 분들한테 좋은가 봐요. 어차피 도심에서 어떤 정원을 보는 거잖아요. 내가 일부러 바깥으로 나가기 전에 사실 자연을 보기가 어려운데 이 도심 옥상 안에서 정원을 본다는 게 매력이 있어 하셔서 생각보다는 의뢰가 많이 있으세요. 네. 선생님, 점점 이게 옥상 정원들이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새롭게 공간을 이렇게 조금씩 만들고 창조하는 공간들이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게 전체적인 어떤 추세랄까 흐름 이런 거는 어떻게 좀 보세요? 디자인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들이 예전보다 좀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생활 패턴 자체가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즐기는 것도 있지만 그렇죠. 조금씩 그렇죠. 그런 집으로 부분도 더 있어요. 많이 맞아요. 사람들이 오다 예. 보니까는 집안에서 조금 더 환경을 좋게 만들고자 하는 욕구들이 생긴 것 같고, 그리고 예전에는 저희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 정원을 갖고 싶을 때 본인들이 직접 하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수가 많으신 거죠. 하고 난 다음에 나무도 죽고 물고기도 죽고 하니까 그렇죠. 얘네들이 왜 죽는지도 예. 모르겠고 했는데 전문가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좀 전문적으로 좀 관리가 잘 되게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삶의 패턴도 예. 바뀌는 와중에 그 바뀌는 와중에서 공간이 주는 어떤 친화적인 공간들이 나에게 주는 이익이 크니까 이런 쪽으로 만든다. 근데 만드는데 전처럼 그냥 손으로 하고 이런 주먹구시로 하는 게 것보다는 아니라, 확실히 예. 좀 디자인된 상황 그리고 예.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의 공간이 만들어둬도 조금 좀 안정되고 제대로 됐구나라는 느낌에서 받는 게 크니까 그리고 집이라는 게 예전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그냥 사는 공간, 거주 공간을 생각했는데 지금은 저 같은 경우도 집이 약간 저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옷처럼 이게 나를 뭔가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환경이 되어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 공사도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 네, 추세고. 좋은 지적이세요. 예. 아마 그게 같이 가는 네. 부분인가 아닌가 싶고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그렇다면 이제 옥상 정원 아니더라도 약간 그런 공간 디자인 혹은 어떤 공간을 이용한 어떤 삶의 패턴의 변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다른 쪽으로도 어떻게 좀 우리 삶이 요런 걸 해서 좀 바뀔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어떤 옥상 조경 예, 부분. 뭐 좀 짜투리 공간을 뭐 이용하는 것도 뭔가 우리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제가 어떤 큰 규모의 어떤 이제 공사들을 주로 많이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네. 테라스라든지 이렇게 작은 공간도 사실 오피스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많이 있어요. 근데 의외로 이제 내가 뭔가를 하면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이제 살아있는 식물이다 네. 보니까 그렇죠. 그런 것 관리를 때문에 해야 조금 되고.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보다 훨씬 더 우리한테 주는 게 많거든요. 네. 이게 녹색, 그린 쪽이다 보니까 내 피로를 없애주기도 하고 정서적으로도 상당히 편해지고 네. 내가 물을 주면서 또 얘가 먹고 자라고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작은 공간이지만 좀 이렇게 우리가 화초를 한번 들여다보면 어떨까. 네, 그거를 알겠습니다. 꼭 뭐 정원이나 이런 큰 테두리가 아닌 그냥 화분 몇 개만 두어도 네. 충분히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신직을 발견해서는 옥상 정원 디자인에 대해서 지금 얘기 나누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시청자분들도 좀 궁금하실 거예요. 어차피 직업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니까 어떤 계기로 하게 되셨는지. 예. 아, 네. 저는 이제 제가 적용을 한 지 이제 11년째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고향이 워낙 좀 시골이에요. 네. 예, 시골이어서 항상 산과 들에서 그 놀았던 거가 네. 제가 좀 늘 향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만드는 거, 그리는 거, 그리고 제가 스포츠도 상당히 이제 좋아해서 산과들을 많이 다니는데 잠깐 말씀 나눠봤는데 어마어마하게 부지런하신 분입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계속 부지런하시더라고요, 움직이시고, 대표님이. 예. 그런 것들이 아마 제가 잠재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늘 자연을 접하고 좋아하고 움직이고 보고 사진 찍고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걸 제 아는 분이 제 재능을 알아보신 것 같아요. 너 그런 걸 잘하니까 이렇게 어디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배워보면 어떠냐 그래서 제가 그분을 통해서 아는 지인을 통해서 사실은 시작을 하게 됐는데 상당히 재밌고 좋은 게 어떤 그 흙에다 땅에다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표현할 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게 직업이 돼서 참 기분 좋죠. 선생님 지금 만약에 말씀 들어보고 나니 나도 참 좋다라고 지금 생각을 좀 하시고 좀 찾아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어떤 준비,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할까요? 이 직업을 위해서는.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걸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평상시에도 뭐 산이나 들이나 수목원 뭐 이런 데도 많이 다녀요. 이제 그리고 인테리어 자재 박람회 같은 것들. 네네네. 왜냐면 다른 사람이 적용해 놓은 걸 보는 것도 좋지만 내가 새로운 소재를 어떻게 접목을 시킬지 이제 이런 부분으로 저는 이제 그런 박람회나 인테리어 쪽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는 항상 이제 디자인을 할 때 이렇게 상상을 많이 해요. 네. 여기가 내 회사 옥상이라면 내 집이라면 어떻게 어떤 게 있으면 만들까? 좋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눈을 갖고 상상을 많이 하죠. 그래. 이 작업은 이 디자이너한테도 뭐 거의 필수적인 작업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없던 거를 우리가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환경이 적용이 되면 어떻게 변할까, 사람들은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가 지금 신직업의 발견 지금 20몇 회 넘어가고 있는데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부지런하기는 하셔야겠어요. 이게 정말 좋아서 해야 되는 일이고 없었던 직업들을 계속해서 꾸려나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부지런하시고 신념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선생님 보면서 제가 또 그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선생님도 그렇고 이렇게 본인이 하는 분야만 보시는 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다 같이 그러니까요. 공부를 하시는 게 예. 되게 약간 뭐 식물도 다른 것 보셔야 같아요. 되는 맞아요. 거고, 그렇죠? 지금 전체적인 공간과 어떤 저는 그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소비자의 마음을 읽는 예. 거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업종이 됐든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야 내가 어떤 걸 뭐 판매를 하든 그렇죠. 시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양하게 좀 요즘 사람들이 뭐 음식이면 음식 그렇죠.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걸 가게를 좋아하는지 어떤 걸 보고 싶어 하는지 그런 트렌드를 많이 읽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내 정원에다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이런 이제 실마리를 찾아서 네. 그렇게 적용을 하죠.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도 이게 융합이 돼가고 있다는 거 많이 느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사실 선생님 직업도 이제 저희도 그때 한번 얘기 예. 드렸지만 생소하시잖아요. 근데 결국은 대단히 아주 재밌는 것들이 융합돼 있는 어떤 그런 작업이고 이제 계속 진화해 나가실 텐데 이 융합이란 부분 어떤 다른 분야의 어떤 이런 거 뭔가 좀 같이
생각되시는 분들 뭐가 있으세요? 지금 분야라든가 선생님 쪽에서는 어떤 걸 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융합이 되는 네, 면에서 네, 네. 볼 때는 뭐 저희 같은 경우에야 실제적인 우리가 사는 환경이 아니라 가상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솔직히 융합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책임을 좀 덜 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소프트웨어를 뭘 하나 만든다고 쳐도 그게 없애버리면 그만인 네. 거고 사라질 때는 사라지면 그만인데 물리적인 환경에 적용시키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네. 조금 더 책임감이나 이런 고민들이 많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또 선생님 작업 같은 거 보면은 예. 나는 이런 공간에 이런 식의 작업을 할 거야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좀 뭔가 예. 몸에 뱉다라든가 좀 많이 해서 알게 된 거라면 근데 이런 공간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새로운 것들이 오잖아요. 그게 좀 항상 이렇게 즐거우신가요? 아니면 좀 두려우신가요? 즐겁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반반인 것 같아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저렇게 새로운 공간에 한번 적용해 봤으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용해 봤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 반면에 과연 그게 맞는 선택일까 잘하고 있는 것일까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텐데 뭐 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또 게다가 또 사업체를 운영하시니까 하고 싶은 대로 그림 그려볼래, 하고 싶은 대로 해볼래라가 안 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의 어떤 그런 긴장, 절제 이런 것도 좀 많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름 조금 다행인 건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해보고 싶고 시도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자료나 뭐가 있어야 소비자분들도 이렇게 괜찮네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과감하게 시도를 합니다. 메이크를 일단 하시고 해서 잘못됐으면 수정해드리면 되니까. 네네네. 예, 저는 제가 특별히 요 디자인으로 이렇게 하면 너무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상대방이 그런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결정을 못 내릴 때는 믿고 맡기세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제대로 알고 해보려고 하는 트렌드니까 제대로 마음에 안 드시거나 잘못됐을 경우는 제가 처리를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과감하게 시도를 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샘플이 없는 경우에는 샘플도 직접 만들어 보시기도 하시나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 소비자님께서 느끼는 보시고서는 신뢰나 이런 게 신뢰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힘드시거나 보람이 되시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 한 가지씩만이라도 좀 얘기 좀 힘든 건 해주시죠. 사실은 얘기대로 여자가 사실은 이쪽 그 조경 일을 한다는 게 사실은 좀 몸으로 일하는 것 자체도 좀 네. 힘들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겨울 같은 경우는 이게 준공, 건물을 지으면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어야 되는 옥상 조경도 많아요. 그러면 이제 흙하고 물하고 이렇게 막 물을 주다 보면 겨울이니까 겨울인데, 흙이 다 막 얼어서 얼어버리고. 덩어리가 예. 돼요. 그러면 그걸 다 깨야 손으로 되고. 깨서 그걸 나무를 심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사실은 그걸 좀 어떻게 좀 봄 쪽으로 좀 하면 안 되나요? 그 준공을 좀 이렇게 좀 그쪽으로 좀 하면 안 되나? 겨울에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 예. 경우라든지 예, 여름에는 사실 아시다시피 너무 더울 때 막 땀 예. 범벅이들 직원들이 막 한 달 후에 보면 막 얼굴이 다 그 아프리카 인처럼 얼굴 다 새카맣게 변해서 못 그랬을 것 알아볼 같아요. 정도로 예. 그럴 때도 있고 하니까 사실은 우리는 천재지변하고도 많이 좀 그 싸우면서 일을 하는 편이고 네. 뭐 보람은 그런 것들이 극복될 때 일단은 보람이겠다라는 생각은 일단 들고요. 또 구체적으로 또 어떤 게 또 보람이세요? 그게 이제 일이 처음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뭔가 뭔가 만들어지고, 제가 입체적으로 예. 만들고 나무, 들, 물 이렇게 예쁜 예쁘게 것들이 만들어지니까 생기니까. 일할 때는 내가 막 일을 하는데 네. 이렇게 딱 끝나고 나면 예술가가 된 예. 그런 기분이 그리고 있죠. 뭔가 이 자연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적어도 쓰레기는 안 만들었구나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진짜. 예. 이게 갖고 와서 아까도 그 기초에 대한 얘기 많이 예, 했고 예. 했던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마음대로 데리고 온 건데 얘네들한테 그냥 이렇게 하면은 정말 나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예, 가둬두는 것도 아니고 애들은. 알겠습니다. 선생님 좀 뭐랄까 좀 이렇게 느껴지는 것도 좀 많은 부분이 소비자분들이 있고. 항상 마무리가 됐을 땐 다 좋아하시고 예쁘다고 행복해하세요. 하시고 고맙다고 하시니까 그게 정말 저도 기분 좋죠. 사실 저 옥상이라는 부분이 예. 그냥 내비두면 방치되는 거 아니면 안 쓰는 쓰이지 공간, 않는 데드 공간인데 스페이스가 될 수 있는.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어떤 삶의 질이 갑자기 상승되는 듯한 느낌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삶 자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 만족도라는 게 굉장히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 처음 시작할 때하고 지금 비교해서 찾는 분들이 좀 많이 달라지셨을 거고 좀 뭔가 이렇게 좀 구체적인 어떤 분야 요구 사항도 좀 달라졌을 거고 어떻게 트렌드가 좀 어떻게 바뀌고 있나요? 예전에는 어떤 이제
기본적으로 그 겨울에 추위를 막아주는 거, 여름에 뭐 더위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 차단을 하는 역할로 많이 했거나 아니면 이제 그냥 내가 손수 뭔가를 좀 심거나 이랬다고 맞아요. 보면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관공서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이 많이 이렇게 활용을 같이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테마 정원, 뭐 허브가 그렇죠. 있는 허브 정원이라든지 야채 정원, 뭐 지압석이 있는 지압로 정원 이런 식으로 이제 포인트를 정해 주시는 경우가 있고 네. 회사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이 이제 회식을 한다든지 어떤 그 공동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네. 장소로 사용하려다 네. 보니까 무대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조명도 설치해서 어떤 그 정원. 가든 파티를 한다든지 예. 음악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예. 정해주는 경우가 많이 네. 있고요. 가정집들은 어쨌든 가족이 모이는 이제 장소로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이제 좀 원하시는 게 좀 다양해졌죠. 그래서 저는 좀 최근에 좋은 거가 네. 이렇게 스포츠, 운동, 뭐 그런 것들을 많이 해달라고 하시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회사 옥상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족구장을 겸해서 그것도 약간 뭐, 농구 예, 코트 재밌네요. 같이 좀 미니 예. 코트 그렇죠. 만들어 망을 놓고. 씌우면 되니까 네. 상관없고요. 골프 퍼팅 연습 같은 경우도 미니 골프 할수 망이 있는 다 망이 예, 있기 그렇죠. 때문에 연습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뭐 어떤 거는 뭐 야구 이렇게 배팅 연습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예전에 뭐 체육 시설 간단한 뭐 이렇게 뭐 헬스 뭐 러닝머신을 네. 떠나서 다양하게 지금은 그렇게 설치를 좀 해드려 보니까 반응이 훨씬 더 좋으세요. 그러니까는 그 고객 요구가 다양해지니까 하셔야 되고 공부도 더 많이 하셔야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실증 나지 않고 재밌게 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애초에 지금 내 성향 자체가 창조적인 거 좋아한다라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선생님한테는 좀 네, 잘 맞는 것 천직이신 같아요. 것 같습니다. 네. 뭐 좀 여름 겨울이 참 그죠? 그렇긴 합니다만 천직이시네요 정말. 네, 천직이시고. 재밌어서 저는 이 일을 하고 예. 있어요. 네. 근데 사실 보시는 분들도 나도 성격이 저런데 나 한순간도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내 손재주가 좋다는 말도 많이 들었는데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애초에 디자인 공부를 안 하셨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놀랍네요, 예, 진짜. 안 하시고 이렇게 예. 손으로 배우고 눈으로 정말 몸으로 배워서 하신 거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선생님처럼 분명히 시작하시고 도전하시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면 또 좋은 사람도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선생님,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희가 얘기하다 보니까 말은 지금 옥상 디자인 수업부터 시작했지만 짜투리 공간, 나에게 필요한 공간, 나만의 공간,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공간, 기타 등등은 꼭 그게 한정 지을 필요가 없는 것 같거든요, 선생님.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일이 옥상 정원이라는 말이 옥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옥상만 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도시 생활에서 살고 있는 여러 그 데드 스페이스라고 그러죠. 죽어 있는 공간들을 다시 살려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만드는 거기 네. 때문에 좀 의미를 넓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개인이 노력해도 되고 같이 또 여럿이서 같이 한번 네, 해볼 수 하셔도 있는 되고. 그런 노력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그린 게릴라 활동이라는 것도 많이 있다고 하니까요. 아마 그런 것도 좀 화면으로 이따가 좀 보시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저희들의 공간을 좀 멋지게 활용하는 그러면서도 좀 약간의 또 애교 섞인 저항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도시 차원에서도 시 차원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그렇죠. 지원을 해서 예, 예. 같이 움직여줬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선생님, 이제 저희 또 두 번째 공식 질문인데요. 이제 이 공식 질문이 이제 보내드리기 전에 이제 드린 질문이라 이제 이별인데요.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차피 지금 뭐 100세 이상 다 누구나 살고 싶어 하고 네.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산업화가 되면서 건물이 네. 계속 사실은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땅의 면적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러다 보면 자연 환경이 점점 멀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도심 속 안에서 최대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실내에도 정원을 사실 많이 만들고들 있지만 네. 그런 내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 희망이 있는 한은 뭐 이런 그린 산업 쪽은 끊임없이 좀뭐 발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적인 상황들이 계속 나타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에서 멀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있고 거기서 느끼고자 하는 건 계속 있기 때문에 전망은 정말 좀 밝고 정말 더 넓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연에 도움이 되는 거를 만들어 주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감동 많이 받으셨네요. 네, 많이 봤어요. 컴퓨터에만 있으니까 좀 안 좋죠? 네, 뭔가 색깔도 녹색을 보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눠봤습니다. 저도 굉장히 또 재밌는 영감도 좀 많이 생기고요. 오늘 옥상 정원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본 신직업의 발견,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명준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민세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민세 선생님이 많이 감동을 받아주셔가지고 네. 시청자분들 잘 좋으실 것 같습니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도시에 작은 자연이 생긴다라는 말만 들어도 어디론가 떠나는 기분이 들어서 좀 설레이죠. 이런 전문 설계자들이 많아지면서 옥상 정원이 점차 늘어간다면, 그리고 또 이런 공간들이 많아진다면 몇십 년 후에는 지금 도시의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을 것 같습니다. 회색빛 도시가 푸르게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할 거라는 상상을 좀 해보면서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직업의 발견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